민간 부분에서는 자꾸 요구하고 정부 부문에서는 주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개인한테 사용하고 딸한테 주고 내연녀인데 사채업자로 해갖고 그 사람한테 문문도 먼저 찾은 사람이 문제다. 이 정도로 만연이 돼 있다고. 결국은 정책 자금이 누수되는 것은 그 국민들의 그 세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은 정부가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민간 영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대신 수행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이 정부 보조금을 세분화하면 국고 보조금과 연구개발비, 출연금으로 나뉩니다. 올해 책정된 국고 보조금은 200여 개 사업에 58조 원, 연구개발비는 900여 개 사업에 5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이곳 저곳에서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파 LK 취재팀은 지난 6개월간 국민권익위 보조금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보조금 비리 사건의 조사 결과들을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현장을 고발합니다. 안동댐 수물민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완니껴의 제작 현장입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지역 홍보를 위해 이 영화 제작에 보조금 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 홍보도 되고 또 그다음에 우리 댐으로 인한 그 수몰민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애안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지난 2012년 촬영 시작 이후 제작 현장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제작진 급여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후 일부 제작진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인건비를 현금으로 찾아서 현금으로 지출돼야 되는 제작비를 충당하는 걸로. 이 영화의 제작자와 감독은 보조금 4억 원이 포함된 제작비 6억 원 가운데 3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영화가 개봉하긴 했지만 누적 관객은 800여 명 뿐이었습니다. 기자재나 아니면 소품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제작비를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좋은 퀄리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이 이제 절감을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영화 결과물도 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지난 2012년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민관 공동투자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된 한 IT 업체입니다. 포스코의 데이터 보호 시스템을 개발, 납품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청과 포스코로부터 각각 4억 3천만 원씩 지원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이 보조금을 받아 기술을 개발하면 대기업이 구매하는 이른바 상생협력 모델이었습니다. 이 IT 업체는 지원금을 받아 데이터 보호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포스코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을 했는데 저희가 당장에 이 솔루션을 저희 쪽에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 해당 업체를 찾아가 봤지만 사무실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잘 안 돼 생각했으면 여기는 돈도 제대로 못 내고 갔는데. 수소문 끝에 업체 대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평가율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제를 진행하면서 단계별로 평가하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취재진이 만난 이 업체의 전직 임원의 말은 다릅니다. 이미 다 개발돼 있었고 거기서 이제 포장만 바꾸는 거죠. 알맹이는 똑같은데 겉모양은 새롭게 개발한 것 같이 하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 새로 개발하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스템의 포장만 바꿔서 포스코에 납품했다고 밝혔습니다. IT 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한 이 임원은 이런 보조금 빼먹기가 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기술 자금은, 개발 자금은
눈먼 돈이다. 먼저 찾은 그 사람이 임자다. 이 정도로 만연이 되어 있더라고요. 100억, 200억 매출을 해서 고생하는 것보다도 10억, 20억 개발장을 따가지고 이걸 잘 어떻게든 횡령하든지 빼먹으면 훨씬 이득이라는 걸 알고 있고. 횡령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을까? 이 업체가 중소기업청에 제출한 인건비 정산 내역입니다. 시스템 개발 인력 급여를 영업팀장에게 지급했습니다. 심지어 직원이 아닌 임원 가족과 지인이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인건비가 3억 원에 이른다고 권익위원회 조사팀은 밝혔습니다. 3가지 방법을 쓰죠. 개발 업무에 회사에 근무도 안 한 사람을 근무한 것 같이 등록시켜가지고 횡령하는 방법. 근무를 하되 개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데 지급해버리는 방법. 등록된 사람한테 지급된 금액을 회사에 다시 빼가지고 쓰는 방법. 권익위 조사 결과를 이첩받은 수원지검은 이 업체에 대해 횡령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감독 책임이 있는 중소기업청은 내부 고발자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묵살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실명으로 정확하게 이런 업체에 제가 근무하는 사람이고 이런 문제가 있다. 정식적으로 이게 좀 조사를 해주라. 제3자다 당신은. 대표자 가든지 아니면 이 과제에 PM이 문제 제기를 해라. 담당자가 아마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도 관여도 안 하는데 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나 싶어가지고 아마 좀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지난 2011년 7월 한강변에 잠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진입니다. 한강 정화 활동을 위해 모인 재난구조협회 회원들입니다. 재난구조협회는 강바닥 쓰레기 수거 활동 명목으로 서울시로부터 지난 5년 동안 보조금 2억여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사진 속 회원 숫자는 많이 잡아도 30여 명에 불과해 보입니다. 하지만 재난구조협회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서울시에 제출한 실적 보고서에는 당시 200명의 인원과 100세트가 넘는 스킨스쿠버 장비가 동원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활동에 참여했던 한 회원은 참가자와 장비가 부풀려졌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에 서울에서 하루에 80대스, 100대스 스쿠버 장비를 대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한강에 그렇게 깔아놓은 적이 없거든요, 이제까지. 내용을 모를 때 참석을 했지만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어요. 인력과 장비가 부풀려졌다면 지급된 보조금은 어디로 흘러갔을까? 취재진이 입수한 재난구조협회의 정산 서류입니다. 보조금이 대부분 장비 대여 명목으로 특정 업체로 이체됐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조사 결과 이 업체의 통장을 보면 협회로부터 받은 돈은 한 협회 임원의 계좌로 다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운영비로 사용되어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의 경우에 협회 운영비 내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한 서울시가 감독을 소홀히 했고 내부자의 신고를 묵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기를 했는데 제기를 하고 인터넷으로 넣고 통화를 했는데 그건 모르겠다. 이제까지 다 서류 검사하고 그리고 관리 감독 다 한다. 민원을 넣었을 경우에 서울시는 그냥 서류만 갖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분 전화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거 있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고 정식으로 서류를 내서 민원을 신청하지 않는 한 일일이 다 대응할 수 없잖아요. 정식으로. 하루에도 지금 전화가 50통 이상이 오는데. 보조금의 일종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눈먼 돈은 바로 정부 출연금입니다. 한의학임상연구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1994년 문을 연 한국한의학연구원입니다. 한의학연구원은 미래부에서 한 해 500억 원의 연구 목적 출연금을 지원받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런데 연구비 일부가 연구가 아닌 수당으로 쓰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혜를 주려다 보니까 면허수당을 받아가려면 분명한 그 면허수당에 해당되는 업무 행위를 해야지만을 받아갈 수 있는데 그게 없어요. 한의사 자격증만 있으면 연구를 안 해도 월급에 더해 한 달에 100만 원가량을 덤으로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한의사 자격증이 있는 연구원 30여 명이 받은 연구 목적 정부 출연금은 지금까지 31억 원인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연구원 측은 지급 규정이 문제가 되자 해당 규정을 삭제했지만 부칙에 또 다른 예외 규정을 만들어 여전히 연구비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의학연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든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조금의 부당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한의학연구원은 민간에서 높은 보수를 받는 의료 전문 인력인 한의사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수당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회각 영역에 만연한 보조금 횡령과 부정수급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자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복지보조금 비리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들이 관리감독 책임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내부 고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묵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정책 자금의 그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그 내부자가 아니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국민들의 그 세금에서 그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적극적인 그 신고가 필요합니다. 보조금 유용이나 횡령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보조금 비리 의혹이 제기된 기관 3곳에 대해서 취재진이 보조금 정산 내역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자료를 공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제 그 정보 공개를 통해서 정부의 보조 사업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언제든지 부정수급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줄어들지 않을까. 국고 보조금과 연구개발비, 출연금은 매년 증가해 이제는 한 해에 100조 원이 넘습니다.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1명이 한 해에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조금 명목의 세금으로 내고 있는 셈입니다.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과 투명한 집행이 필요합니다.